말씀해요 라이브입니다. 네, 이제 한 경기씩 남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네요. 38라운드 이번 주말에 좀 펼쳐지는데 또 이렇게 한 시즌이 가네요. 진짜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결정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강등권 3팀 떨어지는 거는 이미 결정이 좀 났고, 그러면 남은 건 크게 두 가지인가요? 하나는 4위가 혹 바뀔 수도 있으니까 토트넘과 아스날, 뭐 사실 근데 토트넘이 뭐 크게 지지만 않으면은 뭐 바뀔 가능성이 확률로 따지면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일단은 산술적으로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토트넘과 아스날, 가장 큰 거는 우승 누가 하나죠. 우승 누가 하냐. 맨시티가 우승하냐, 리버풀이 우승하냐, 동시간에 이제 모든 경기들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8라운드는 우승 경쟁이 가장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전망을 좀 해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시대요. 도대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도대체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들이 가는 거냐. 4위 팀까지 가는 게 기본인데 지금 챔스 프리미어리그 팀들 다 올라갔고 유로파리그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 5위를 해도 가는 거냐, 6위를 해도 챔스 가는 거냐, 뭐 아니면은 뭐 3위까지만 가는 거냐, 막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들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38라운드 앞둬놓고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프리미어리그는요, 다음 시즌 챔스를 가려면 기본은 1위부터 4위, 그러니까 상위권 4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 시즌 챔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로파리그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팀이 나오게 되면 약간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1위부터 4위 팀까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가는 건 맞는데, 만약에 챔스나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는 팀이 나오면 우승하는 팀에게도 우승팀에 대한 보너스로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냐면, 만약에 1위부터 4위 안에 들어가는 팀이 유로파리그나 챔스를 우승하게 되면 혹 5위까지도 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1위부터 4위 안에 들어가는 팀이 유로파리그나 챔스를 우승을 해서 그 팀은 그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다음 시즌 챔스를 가는 거니까 5위 팀이 하나 이렇게 계단, 이렇게 보너스로 약간 그거 얻는 거 아니냐, 어부지리로. 아닙니다. 1위부터 4위 안에 있는 팀이 유로파리그나 챔스를 우승하게 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딱 4장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1위부터 4위 팀이 아닌 5위 이하에 있는 팀이 유로파나 챔스를 우승할 때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럴 경우는 최대 5장까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챔스 진출을 인정해 줍니다. 6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헷갈리시는데 6장 아닙니다. 최대 5장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5위 아래 팀이 유로파리그나 챔스를 우승하게 되면 그 팀 플러스 1위부터 4위 팀, 이렇게 딱 5장, 5팀에게만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유로파리그하고 챔스를 우승을 했는데 그게 다 5위권 바뀌네. 이러면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대, 기본은 넉 장이지만 최대 5장까지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5위 이하 팀이 유로파리그도 우승하고 챔스도 우승하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요 4위 팀이 정말 안타깝게도 못 나갑니다. 이럴 경우는 1위부터 3위까지만 챔스 진출권을 주고 나머지는 유로파와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에게 그 진출권을 줘서 총, 그러니까 최대 5장 이렇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4위 팀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룰이니까. 덤으로 그 유로파리그 진출권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로파리그 진출권은요, 프리미어리그에 몇 장이 걸려 있냐면 석 장 걸려 있습니다. 딱 3장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순위 5위 팀이 한 장을 가져가고요. 나머지 2장은 FA컵 우승팀, 리그컵 우승팀, 이렇게 2장을 나머지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FA컵 우승팀하고 리그컵 우승팀이 프리미어리그 순위 상위권에 올라갈 경우는 차순위에게 그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5위에게 주고요. 만약에 FA컵 우승팀이 그 위에 올라가 있다면 6위 팀에게 주고요. 리그컵 우승팀이 그 위에 올라와 있다면 7위까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리그컵 우승 어디가 있죠? 맨시티가 있습니다. 맨시티는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6위까지 일단 유로파리그를 갈 수 있다는 거고, FA컵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FA컵은 시즌이 끝나면 이제 와포드하고 맨시티가 결승전을 치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FA컵에서 맨시티가 우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리그 7위에게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와포드가 FA컵에서 우승을 한다?
그러면 유로파 리그 한 장은 와포드에게 가고 나머지 유로파는 5위와 6위가 가게 되는 겁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자면 맨시티가 우승해라 이런 걸 좀 바라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최종 라운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크게는 4위 싸움 그리고 이제 우승 싸움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4위가 바뀔까요? 토트넘하고 아스날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경우의 수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두 팀의 승점 차는 여러분도 아시죠? 3점 차입니다. 그러면 3점 차가 뒤집어지려면 동시간에 열리니까 토트넘은 에버튼에게 지고 아스날은 번리에게 이기면 승점은 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뭘 따져야 되죠? 프리미어리그에선 골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근데 골득실이 얼마 차이 나죠? 8점이 차이가 난다. 골득실이 8골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면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0대4로 지고 아스날이 동시에 번리에게 4대0으로 이겨야 골득실이 두 팀이 같아집니다. 같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질 게 다득점인데 현재 다득점에서는 아스날이 앞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아스날이 극적인 챔스 진출권을 따낼 수는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무리 최근에 뭐 챔스에서 뭐 기적과 같은 승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는 이렇게만 딱 떼어놓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뭐 아스날이 정말 총공세를 해가지고 번리를 4골 차 이상으로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런데 토트넘이 또 동시간에 에버튼에게 4골 차 이상으로 질 가능성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나 확률 따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남은 승부는 우승 싸움이죠. 우승 싸움. 우승 싸움이 중요한데 먼저 리버풀하고 울버햄튼 한번 볼까요? 자, 사실 뭐 리버풀 지금 기세가 정말 대단하죠. 다시 생각나네요. 어떻게 바르셀로나를 그렇게 잡을까요? 어떻게 0대3으로 진 거를 4대0으로 뒤집습니까? 또 한 번의 이스탄불 기적에서 안필드의 기적을 좀 썼는데 일단 이 기세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약간의 부상자들이 좀 있죠. 뭐 챔피언스리그 치르느냐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다툼하느라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살라는 좀 최종 경기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뭐 살라 돌아오게 되면 뭐 크게 뭐 오리기도 흐름 좋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홈에서 유일하게 무패팀 어디죠?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세에다가 부상자 살라 돌아오고 홈에서 유일한 무패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울버햄튼이 물론 올 시즌 굉장히 도깨비 팀이긴 하죠. 근데 울버햄튼이요 순위 변동이 의미가 없어졌네요. 7위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를 않는 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이겨도 저도 그대로 7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경기 자체에 대해서 그 아주 강하게 싸워야 될 동기부여는 조금 약해졌어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리버풀이 홈에서 올 시즌 유일한 무패 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부를 했던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리버풀이 잡을 거로 좀 예측이 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동시간에 열리는 맨시티 경기죠. 리버풀은 마지막 울버햄튼 경기를 이겨도 자력으로 우승하지 못합니다. 동시간에 열리는 맨시티 경기에서 맨시티가 비기거나 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맨시티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죠? 17위 브라이턴입니다. 브라이턴 정말 구사일생 죽다 살아났습니다. 겨우 딱 그 생존한 팀이 바로 브라이턴인데요. 브라이턴이 뭐 또 최근에 한 공식 경기 10경기 또 승리도 없어요. 아무리 브라이턴이 홈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브라이턴이 그런 건 있어요. 이 팀이 좀 이상하게 가끔씩 좀 센 팀을 잡을 때가 있어요. 올 시즌 초반에 맨유도 잡았었고 에버튼도 잡았었고 그다음에 그 울버햄튼인가요? 울버햄튼도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혹은 리버풀 입장에서 요거 좀 기대하는 좀 대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맨시티가 저는 브라이턴에 잡히기는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맨시티가 일단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는 부상이지만 페르난지뉴 부상 복귀가 뭐 거의 되고 있다는 얘기. 물론 페르난지뉴가 못 나와도 뭐 거의 균도안도 있고요. 뭐 다실바도 있고 위쪽에 베실바도 있고 그다음에 아구에로도 있고 스털링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사실 뭐 맨시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뭐 로테이션이나 체력 부담이나 부상자들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인데 시티는 일부 부상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뭐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브라이턴에게 잡힌다 혹은 뭐 무승부를 거둔다 좀 가능성은 좀 약해 보이고 FA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FA컵은 뭐 시즌 끝난 다음에 다음에 있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FA컵 결승전이 맨시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뭐 크지 아예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맨시티는 온전히 이거에 집중을 한다면 이 경기를 좀 잡지 않을까. 이러면 또 맨시티 팬들이 뭐라고 하시려나? 근데 어쨌든 맨시티가 이 경기는 승점 3점을 가져오면서 자력 우승을 확정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전망을 했듯이 4위 마지막 싸움은 뭐 토트넘이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우승은 맨시티가 원래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뭐 리버풀과 토트넘은 또 마지막에 챔스 결승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좀 나중에 한번 전망해 드릴게요. 뭐 6월 2일 경기니까 좀 멀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올 시즌 모든 팀들 다 멋지게 싸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경기도 많았고요. 자, 그러면 저도 마지막 경기 중계에 또 여러분들 만나고 또 FA컵 또 다음 주에 또 중계하고 또 챔피언스리그도 할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기면서 시즌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한 시즌 또 우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다닥.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